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해당 커뮤니티와 그리고 거의 마지막 연말에 올렸던 영상에 다 한 분 한 분한테 댓글로 다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항상 새해 더욱더 기쁘고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일수록 목표와 계획도 뚜렷하게 잘 잡으면서 잘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일 기준으로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이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CES 2022가 8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또 오미크론 때문에 웬만하면 아무래도 미디어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를 CES라고 불리니까 이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10일 조치 연장 만료일이 이제 재연장이 될 것인지가 주목이 되는 시점이라고 하네요. 네, 이제 이런 내용은 저한테 해당이 되겠죠. 네, 저도 곧 돌아와야 되니까 저는 아무래도 1월 중에 복귀가 되고 그 시점에 이제 어느 정도 또 재정비하고 이사하고 하다 보면 또 바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일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가 잡혀져 있다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 실거래가 약가 인하가 4,000개 품목에서 약간 인하 정책이 좀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1월 중에 세계 경제 전망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IMF는 4월, 10월 회원국 정부에 대해 1월, 7월에는 주요국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1월, 6월에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또 발간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코로나19 확산세, 공급망 변목 현상에 따른 불확실성에 따라 주요 기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소식으로는요, IHS 마켓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가 1년 반 동안 주도해왔던 원유 생산량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피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내년부터 미국에 주도될 것이다라는 설명이 또 있었고요. 이로 인해 미국의 일일 원유 생산량이 90만 배럴 정도로 증가를 할 것이며 유가는 배럴당 65에서 85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식으로는요, CPI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치가 나와 주었고요. 통계청에 따르면 공업 제품, 개인 서비스,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3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설명이 나왔고, 그중 개인 서비스 상승폭이 확대됐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추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는 발언을 또 신년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면밀히 점검을 하겠다. 무엇을 성장과 물가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따른 약간 속도 조절을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내용으로도 좀 비춰지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95.97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와 우려가 진정이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점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된 점이 하락폭을 제한을 두었다. 최근에 오미크론에 따른 미국의 스탠스는 이런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확진자 수 대비보다는 해당 병실 기준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입원 환자, 그러니까 입원을 한다라는 건 중증 환자에 대한 그것만 우리가 환자 수와
환자 병실수 부분만 좀 관리를 하자. 그리고 이게 일단은 풍토병 정도로 선에서 일단 끝나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시장을 상당히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미크론 부분이 저는 매우 주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미크론 자체가 생각보다 사망률 추이가 좀 낮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 대비는 풍토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신흥국 대비는 아직 풍토로 가기에는 조금은 그렇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자체가 확산이 많이 될수록 기존의 델타에 있는 그 점유율을 빼앗아 가는 추이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다시 이 오미크론이 침투됐던 게 델타가 침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미크론이 좀 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 빠르게 좀 퍼진 뒤에 또 그렇게 빨리 퍼진 만큼 또 빨리 시들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좀 보았을 때는 이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또 변이가 되는 바이러스가 아마 조금씩은 나오게 될 것인데 그게 이제 우세종이 될 거냐? 그것까지는 저도 이제 예측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우세종이 나오질 않길 바라야 되겠죠. 그러면서 치명률도 높아지지 않은 그런 형태가 나와 주어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코인 뭐 여러 가지 자산 시장에서 변수는 변종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초기화가 돼서 이제 오리지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회귀하거나 막 그래 버리면 골치 아파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원달러도 119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좀 변칙성이 꽤 커지겠죠. 그리고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28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우려 완화에도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이 부각되는 측면으로 인해서 약간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유가는 배럴당 75.2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와 중증 우려가 진정된 가운데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서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이 부각된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보라 2.0 세판짜기 탈중앙화 거래소를 좀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이 P2E 기반으로 해서 요거를 세 판을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라 2.0을 리브랜드 이름도 바꾸고 이제 덱스와 NFT과 관련 마켓으로 전용으로 좀 이렇게 좀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이것으로 인한 보라가 다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괜찮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게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레이 달리오가 정부의 비트코인 불법화 가능 재차 경고를 또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역사상 정부는 금은 등 불법화를 했다. 비트코인도 불법화할 수 있다면서 비트코인 관련 규제 이슈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었다. 작년 9월에도 비트코인 정말 성공한다면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을 죽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소량의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약간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레이 달리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할 거니까 나머지 부분을 규제를 좀 세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위험 투자 부분을 좀 더 투자자들한테 약간 좀 빨리 매도를 유도를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현금화가 됐으면 피해자가 좀 덜 나올 것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인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미국인들을 좀 더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미래에셋 증권 회장이 암호화폐 등 새 성장 동력 적극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신년사에서 밝혔는데요. 이렇다라는 것은 이쪽의 채용을 좀 더 증가시켜 주겠다라는 것과 이쪽이 이제 부르는 게 갑이죠. 예. 고용주와 고용인이 갑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연봉을 맞춰 주어야지만 들어가는 시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최근에 미래셋에 대한 움직임이 좀 많이 변화를 많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좀 기대감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브스 2022년도 많은 노동자가 비트코인을 월급을 받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잭 켈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기업 환경이 변화가 시켰고 인재 채용에 대한 조건이 향상이 됐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인재 채용을 위한 비트코인이랑 같은 암호화폐 급여로 제공하는 방안을 선택을 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을 있겠는데 이제 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내가 굳이 채용을 할 때도 대면으로 하지 않고 우리 이제 비대면으로 화상 회의처럼 그런 형태로 면접을 보고 너는 거기에서 노트북이나 PC만 있으면 거기에서 일해. 굳이 우리랑 회의할 때만 그렇게 화상 회의로 하고 아니면 메타버스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자. 뭐 그런 의미로 저는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암호화폐 가치와 성장과 규모가 많이 커졌다라는 것으로 인한 활용도가 너무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암호화폐 새로운 생활 방식에도 생각하기도 하고 암호화폐 통해 빠르게 부자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쪽에 따른 변화가 아무래도 더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소유욕이 조금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그리고 반면에 이제 금리 인상이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대응이 못하는 국가들도 일부 있겠죠. 예, 대응을 못하는 국가들 그런 쪽은 뭐 암호화폐를 달라고 하겠죠. 아무래도 금을 실물인데 그걸 이동하는 것보다는 디지털에서 디지털로 쏴주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는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3대 게임사 2022년도 블록체인 게임 부분 진출을 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여기서 보게 되면 스퀘어 에닉스라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저도 매우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정말 장난 아닌 게 이 세 개 게임은 플스 해봤으면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특히 이 주식을 사보고도 싶었는데 방향성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블록체인 게임을 구현할 기본 기술과 요소 기술이 이미 존재하며 몇 년간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자체 토큰을 발행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에 게임 성장을 도울 것이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시장 B2E 커지고 있네,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네, 이거를 저기 저 멀리에서 좀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참 연말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새해 때 이제 발언을 좀 아껴놨다가 하지 않았나 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규모가 이미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뭐 올해 시장도 게임 쪽은 좀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조정 후반 단계 진입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나오는 포인트 5가지를 좀 정리를 해놨다고 하는데요. S&P 500 지수 상승 여부가 생각보다 조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뭐 조정 후 단계 진입이 글래스노드의 중간값이 1 미만이면 뭐 이동한 코인 평균 가격의 구매 가격보다 낮음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지표가 바닥을 찍고 상승할 때보다 지속 가능한 가격 추세가 시작이 된다. 이는 조정 후반 단계의 가능성이 시사한다 라는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계들 CEO가 22년도 신년사 가상자산 NFT 신성장 동력에 낙점을 또 끼쳤다라고 또 하고요. 그리고 고래가 거래소의 비트코인 입금 중 하락 경고에 따른 메시지가 또 보이기도 했다. 고래 비율 지표라고 해서 파란색 막대기가 있는데 이 파란색 막대기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퀀텀의 창업자 패트릭 다이가 게임파이, 소셜파이, 메타버스 인프라를 위한 롤업 레이어 2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이제 이쪽에 파이가 커졌다는 걸 냄새를 맡고 패트릭 다이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터키가 금, 예금, 리라와 전환 시 인센티브 제공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비트코인에 따른 언급은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 내용 가상자산 자산 배분 관점에서 매력적이다. 수익률 게임 메이커가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한 연구원이 기존의 자산군만으로도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동일한 구성의 포트폴리오 가상 자산을 편입한 포트폴리오를 설정해서 성과 비교를 해봤다. 성과 비교를 위해 수익률 변동성 비율 지표를 사용을 해봤는데 벤치마크 최대 샤프는 1.11을 기록을 했으며 크립토 포트폴리오 최대 샤프는 1.46을 나타나기도 했었다. 포트폴리오의 가상자산 보유 비중은 7.7%로 높이자 위험 조정 수익이 큰 폭으로 지표가 개선된 것을 확인을 했으며 포트폴리오의 1%에서 10% 사이에 편입하는 것으로만 성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기도 했었다. 그는 단기 모멘텀에 파악해 활용하자며 하락폭을 축소시키고 수익률에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으며 가상화폐 시장이 주식 등 기존 자산군 시장 대비 기관 참여가 적고 개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는다며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효율적이지 않은 시장은 정보 반영이 빠르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이 비이성적인 형태를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도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야 대선 후보도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있다. 코인의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 따른 언급으로 17건 정도를 냈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순수하게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언제 나왔냐?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세금을 걷기 위한 그냥 포지션으로만 주구장창 나왔던 거고요. 탈세와 이런 부분으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드디어 우리를 위한 법안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표로 움직이는 정치인들 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미국의 대형 증권사 창립자 포트폴리오 2에서 3% 암호화폐를 보유하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토마스 퍼터피 억만장자가 법정앞에 지옥에 갈 경우를 대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일단 재산이 250억 달러 그러니까 25조 이상이거든요. 3년 전 때부터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개미 입장에서는 2, 3%가 아니죠. 이 사람은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못해도 20% 정도는 좀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새해이다 보니까 더욱더 공격적으로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는 제외하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해시는 여기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최고치 부분에 근접을 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도미너스 하락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냐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팔았다. 그 이유는 보유자산의 포트폴리오 과거 현재를 보면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이 줄고 알트코인 이더리움 비중이 늘어난 것을 보이기 때문에 팔았다라는 것보다는 스위칭을 했다라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트의 포트폴리오를 포함하지 않고 팔았다라는 표시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 다양하게도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하락이 BTC 마켓 이용자들이 알트코인을 팔아 BTC 상태로 보유하거나 현금화하는 상황이라고 전체적인 시장이 침체하거나 하락을 하게 된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해도 알트코인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호재에 오르거나 김프를 붙이며 올리는 게 대부분이며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하락해도 자금 유입이 쉽기 때문에 비트 도미 하락이 알트장의 호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코인판에서는 이 도미넌스가 뭔지도 관심이 없고 그냥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코인 시장에 나스닥 역할을 하는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떨어져도 내 주식이 오른다라는 하는 것과 무식한 사람들에게 동정과 눈빛을 보내는 것으로 대화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린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코인판에서도 저는 그냥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되게 우리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항상 도미넌스 추이를 볼 때는 어떻게 좀 봐볼 필요성이 있을까요? 말 나온 게 한번 제가 하나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겠죠. 도미넌스 추이도 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도미넌스 추이 보이시죠? 지금은 40% 구간대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BTC 마켓과 원화 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BTC 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테더 마켓이 있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해당에 있는 비트코인 쪽으로 BTC 마켓에 있는 알트코인을 팔게 되면 바로 원화 마켓의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시세가 따라가게 되어져 있고요. 이 원화 마켓에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BTC 마켓에서 어떤 알트코인을 사게 되면 이쪽으로 쭉쭉쭉 도미넌스는 내려가게 있는 게 이제 기존의 룰 법칙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데 대부분 이게 기존의 알트코인만 가냐?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수많은 알트코인 안에서도 BTC 마켓에 이제 스테블 코인이 상장이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볼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거니와, 그리고 또 여기에서 방향성이 해당에 있는 비트코인 자체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에 따른 별로 스탠스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변칙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기본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페이팔 거래량 추이는 생각보다 과거만큼 많이 이슈, 한창 커뮤니티에서 인기 나오고 언론에서 막 쏟아져 나올 때는 항상 좀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마련인데, 꼭 이제 인기가 안 나오고 뉴스거리도 좀 적게 나오면 다시 또 시들어가는, 진짜 마법 같은 일이 좀 일어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선물의 미결제 약정 추이도 좀 중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미결제 약정이 얼마만큼 많이 세이브가 되어져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지금의 방향성이 그만큼 관심도가 높냐 적냐, 그리고 투자에 따른 여력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으로도 또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거래소 비트코인 잔고 추이를 좀 보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와 좀 비슷하게. 일단은 거래소 비트코인 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 4월 18일 기준에 푹 한번 찍었죠. 푹 찍었습니다. 예. 푹 한번 찍었죠. 그러면 21년도 4월 17일 구간에 한번 볼까요? 네, 17일 푹 한번 찍었네요.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하면서 제대로 박살이 났던 형태가 나와져 있는데, 5월 달 추이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다시 좀 올라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의 이 패턴이 정말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 추이가 올라왔던 배경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너무 간단하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한 두 개, 세 개 자료를 좀 비교를 해 가면서 볼 필요성이 있지만, 과거 패턴 기반으로 좀 보았을 때는 항상 어땠냐면,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코인 잔고 추이가 좀 내려갈 때마다 주가 비트코인 차트의 하락폭은 매우 깊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락폭의 깊이는 좀 깊었습니다. 반면에 이때 들어왔던 이 물량이 어떤 의도로 늘어났는지는 좀 봐볼 필요성이 있겠죠. 반면에 5월달에 하고 나서 급격하게 올라왔지만 생각보다는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4월달에 찍고 나서 5월달에 많이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7월 22일자부터 회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뭐 간단하게 차트 대비를 본다고 하면 7월 22일자라고 하면 이때부터인데, 이때부터 대비로는 또 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의도는 다른 형태로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 내려갈 때 추이는 내려가는 폭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맞춰 내려간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올라가는 패턴에서는 좀 맞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와 한 두세 개와 비교를 하면서 좀 조각을 맞춰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펀딩 비율 추이도 생각해서 좀 보면 거의 그렇게 강세를 또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보게 되면 조금은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또 내용 또 길어지면 또 그러하니까 기존에 이제 이런 코인의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코인에 따른 분류를 일단 해 두세요. 뭐 NFT든 디파이든 뭐 그다음에 IFSA든 그다음에 웹 3.0 코인이든 분류를 해 놓은 다음에 내가 이 중에 겹치지 않고 하나하나씩 좀 관심 있는 것만 체크를 해서 좀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나중에 요거 하나하나 집어갖고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어떤 게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매우 주관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거니까 오해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낸스에서도 기존에 제 지인분은 BSC 기반으로 해서 코인 가지고 놀다가 수익을 많이 났던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NFT에서 게임 쪽 이쪽 해가지고 꽤 많은 수익을 또 가져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의 전략과 기준을 잘 만들어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나왔던 것 같고, 이제 보게 되면 솔라나 기반, 무슨 기반, 그러니까 그 코인 안에 또 그 안에 있는 그런 토큰들이 얼마만큼 또 역할을 또 잘해주거나 그거에 따라서 그 토큰들이 더 많이 가거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는 챙겨야 하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코인을 분야별로 왜 한 개씩 이렇게 사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차피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중에 몇 개는 뜹니다. 뜨면은 당연히 그만큼 여기에서 손해냈던 거 부분을 조금 더 메꿔주고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게 그러면 수익성이 너무 적게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100만 원씩 해가지고 1000만 원으로 이제 10개를 삽니다. 100만 원씩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10개 딱 사요. 그래갖고 그 10개 가지고 자기가 유망하고 있는 코인에다가 딱딱딱 박아둡니다. 아니면 50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두더라고요. 다 뿌려 넣습니다. 뿌려 넣고 언제 수금을 하냐? 4년 뒤. 열어보지 않더라고요. 4년 뒤, 5년 뒤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클래스의 차이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 최종적으로는 엄청 많은 돈을 벌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 이 시장 자체에서 게임파이 안에서도 얼마만큼 뭐가 갈지 뭐가 안 갈지 이것까지 확인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심도 있게는 못하고 항상 개념과 정의만 하고 코인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방향과 호재가 있는지 이 정도에서 해당의 또 트렌드가 중요하겠죠. 트렌드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만큼 유저의 커뮤니티 부분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해당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앞으로 코인이 안 나오게끔 계속 방어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좀 안타까운 내용인데 오스테 임플란트 직원이 뭐 횡령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 주식도 새해인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코인은 비일비재하겠죠. 여기도 이렇게 규제
화된 시장 안에서도 이러하는데 여기는 무법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돈은 본인이 잘 지키셔야 된다. 예, 본인 돈이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면 본인이 그만큼 열심히 뛰어서 그렇게 잘 알아봐야지 본인 돈 지키는 거지. 남의 말 듣다가는 많이 뿌리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주도적으로 잘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